우선 설계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자동화란 제품의 제작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에서부터 제작까지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설계 자동화를 위해서는요, API와 iRogic 기능을 이용해서 설계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API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화를 하거나 혹은 설계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AP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높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겠고요. 그렇기에 전문가만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개발자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정사항이라든가 혹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혹은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 개발자만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발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CAD 버전이 변경이 된다거나 할 때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설치 파일이 제작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벤터의 iRogic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요. iRogic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벤터가 버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추가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인벤터 기능 안에서 구현이 되는 기능이다 보니 인벤터 기능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iRogic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벤터에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주셨다고 하면은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iRogic과 연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인벤터 iRogic 내에는 규칙을 카테고리별로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면, 모델링, 조립품, 프레임 등 인벤터에서 작업하신 모든 데이터를 iRogic 기능을 이용하시면 설계 자동화를 구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iRogic은 총 3단계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개 변수를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수 이름이라든가 혹은 변수 값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정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수치 값이라든가 텍스트 값을 넣으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참 거짓이라는 값을 넣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스케치를 작성하신 다음에 보통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수에 대한 이름값은 D0부터 D1, D2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런 값들을 기존의 매개 변수에서 정의를 해주셨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름을 선택해서 해당 치수에 대한 값을 정의를 내려주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3D 명령을 주었을 때도 기존에 세팅해 놓은 매개 변수 값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값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벤터에서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작성이 완성을 하시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완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자가 좀 더 편안한 구조에서 데이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에 양식 편집기라고 하는 창이 있고요. 그 창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폼을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그 안에 있는 값들을 보게 되면 치수값이 있고 참 거짓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요. 방금 설명드린 폼을 통해서 치수값을 변경을 할 때마다 인벤터에서 모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쉽게 설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아이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3단계입니다. 아이로직 규칙을 작성하는 거고요. 1단계에서 배웠었던 매개변수 창에서 사용자 질량값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질량에 대한 단위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벤터 아이로직에서 규칙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저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인벤터 아이로직을 이용하시게 되면 해당 프로그래밍 값이 선언이 되고 그거에 맞게끔 매개 변수에서 추가하셨던 질량 있죠? 그것만 타이핑을 해주시고 그리고 2단계에서 배웠었던 폼과 같이 해당 폼을 드래그 해주시고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질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해가지고 자동화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값들을 자동으로 산출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로직으로 설계 자동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뿐만이 아니고요. 조립품, 프레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로직 기능을 적용해서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이로직 기능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